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면서 성공하는 투자 방법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생기시면 전화 주셔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장 분석하는 방법 도와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큼은 유독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계속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2017년 5월부터 2019년 올해 4월 달까지 어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감정원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의 어떤 투자 수요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9.13 대책을 세웠는데요. 굉장히 강력했었죠. 거기에 또 부동산 그 신도시, 3기 신도시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서울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서울 시장에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2021년도부터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어떤 가격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또 2기 신도시가 공급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좀 과다하게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서울의 어떤 투자 수요나 어떤 주택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아파트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빌라나 다세대, 연립까지 전부 다 포함된 매매 가격인데요. 2017년 5월부터 그다음에 2019년 4월까지는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23개월 동안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 23개월 동안 어떤 주택 가격의 종합적인 매매 가격을 변동률을 보니까 전국이 1.62%가 상승이 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얘기지만 약 2년간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1.62% 오른 상황인데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나 서울 지역입니다. 8.35% 가장 높이 치솟았죠. 하지만 아파트만 따로 떼어넣어서 본다라고 하면 10.31%로 굉장히 아파트는 가격이 고공상승을 했죠. 특히 마용성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그 한강변에 좋은 도시들이죠. 가격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일단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11.97%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11.75%,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1.42%, 11%대가 훨씬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들 역시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 자체는 이런 마용성에 비해서는 덜하다. 하지만 용산 같은 경우도 11% 이상 치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한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53%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죠. 역시 3월 대비 4월 달도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런 조선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침체가 되면서 조선과 자동차가 같이 어울려 있는 울산 지역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하락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다 또 공급 과다라는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런 그래프상으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남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남 지역, 전라북도, 전라남도 있는데 전라북도 그야말로 전북 지역의 가장 큰 어떤 산업 시설이죠. 이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그다음에 GM 대우가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가 상승을 했습니다. 울산과는 좀 비교가 되죠. 자, 전라남도 지역은 5.02% 상승을 했습니다. 23개월 동안 봤을 때. 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까지 호남권의 어떤 금액적인 오름세가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산업시설, 산업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리고 큰 대기업들이 많이 중심적으로 있는 지역에다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까지 같이 가미가 되면서 유동인구나 유입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대비 4월 달에 0.20% 상승을 했습니다. 대대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구, 대전, 광주, 전남이 유독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전남 지역이 그만큼 높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또 광양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율촌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의 대기업들 포스코 광양제철부터 해서 남해화학 그리고 호남정유 GS 칼텍스, 하나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이런 대기업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요. 자, 전남 지역을 보게 되면 3월 대비 4월 달에 가장 많이 치솟았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광양시가 0.54% 상승을 했고요. 순천시는 0.23%. 그래서 전국적으로 1위가 광양시, 2위가 춘천시가 되겠습니다.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역시 오르긴 오르지만 이 오름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나 월세 가격도 역시 전남 지역은 매매 가격 0.20%인데 이제 전세 가격도 역시 0.08% 그리고 월세도 0.03%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라도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영남권은 하락이 되고 전라도권은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안정된 어떤 산업시설이나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시장 분석에 맞는 투자처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들어가 보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위치는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실투자금 1억 3,500만 원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 실투자금 5,2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의 시장 분석에서 전라남도 주택 가격에 눈에 띄게 상승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대표님 지역 분석 바로 들어볼게요. 네, 광양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죠. 네. 전남은 이 중소도시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도시 자체가 왜 가격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기업들이 몰려있다. 근데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죠. 수출길이 열려있는 곳이죠. 광양 항만에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물류를 선적할 수 있고 그리고 값싼 그런 물류비를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광양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그리고 사무중공업, 세아제강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광양에 산재가 돼 있는데 광양 항만을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여수 같은 경우에도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하나케미칼 그리고 GS 칼텍스부터 해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 산업도시의 이미지 플러스 관광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가는 곳이 여수입니다. 연간 1,400만 명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관광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유입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광양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산업도시 플러스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구획정리 사업이죠.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물건 바로 뒤편에 이렇게 관광단지가 30만 평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 27홀과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리고 루지 아시죠? 루지. 그러니까 그 빙상 경기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런 빙상이 아니고 이런 잔디나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내려와서 이렇게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관광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도 생기고 루지
이 연습장도 생기고 그래서 젊은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골프를 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제 워터파크나 이런 데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 거기에 또 어린이 테마파크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거죠. 천안 밑에 지역에 가장 큰 놀이공원 시설이 12만 평인데 광양이 20만 평으로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기본 계획, 도시 계획이죠. 근데 현재로 보게 되면 농과 밭이고 밭입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시에서 광양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뒤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가 생기고 황금 2지구는 광양시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황길 2지구도 광양시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봉산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광양시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골프장 도 들어오고 워터파크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입 인구가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제2의 황금기가 시작될 이 포스코 케미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의 20%를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공장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넓은 부지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기 때문에 어떤 산업도시의 이미지에 더욱더 많은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획 정리 지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6,000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 지역도 있죠. 그래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의 의무 비율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제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황금 지구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군 업체의 아파트, 대단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뒤에 산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 전경,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과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 자체가 다른 지역과 굉장히 높습니다. 왜?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만큼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600에 70인데 상업지역이 1300에 80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100평 땅에 건폐율 80%면 100평 땅에 80평을 바닥 면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1300%이기 때문에 연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기 때문에 약 1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00평 대지에 16층. 물론 어떤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건축법에 저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181.2제곱미터 3억 3,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입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지 231.4제곱미터 1억 3,100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대출이 7,9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였고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삼전역에서 도보 2분,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10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전세 시엔 실투자금 약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2,800만 원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로 이동해 왔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가 어떤 분석 들려주실까요?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자, 강남권입니다. 강남 3구 중에 송파구인데 송파구의 어떤 가격 상승, 아파트나 어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죠.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남권의 어떤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가능한 곳, 가장 빠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의 어떤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본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어지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이제 바뀐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한 건물이 들어오고 그 밑에는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있죠. 지하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광역급에서 이 서울 중심부까지 빨리 올 수 있는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과 그다음에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 강남인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직장인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권의 단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이 좀 비싸다는 부분이죠. 월세도 비싸고 전세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저항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라인에 지하철 라인에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임차인들이 그쪽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서 주거지를 옮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송파구지만 강남권의 국제기록 복합지구까지의 지하철 어떤 노선 자체가 한정 과정이면 도착이 가능한 최근접한 직주 근접형의 주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전역 다음이 종합운동장이거든요. 잠실 방향에서 초입인 국제기록 복합지구의 이 초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한정 과정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전역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부분이고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전세나 월세 가격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삼전역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직장인들은 좀 아껴야 되거든요. 아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젊었을 때 아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좀 아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거주비가 좀 싼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송파구에 대장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대장동입니다. 잠실동은 행정구역상 잠실동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삼전역에서 나와서 한 2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초역세권 H에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임차인들이 그만큼 좋아할 만한 주거지역 입지고요. 거기에 또 삼전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20층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기록 복합지구와 제1롯데월드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업들 개발 호재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9호선 라인의 초역세권이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31,369세대 거의 이 인구로 치면 9만여 명이 다시 또 새롭게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10층 건물에 5층이고요.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 전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억 7,800만 원이고요. 보증금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예상 금액을 고려를 하시고 실투자 금액 월세 투자 시에 1억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법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